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태양입니다. 오늘은 MS 부동산 중개법인의 이철규 전무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MS 부동산 중개법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대략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요? 지금 그 부동산 저희 중개법인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그 부동산 중개법인이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규모로 보면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뭐 건물 면적을 사용하는 그 부피로 봐도 네. 그렇고요. 실제로 안에서 이렇게 저처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전문가만 또 지금 한 250여 명 정도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사가 250명 있다고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그러면 이게 빌딩 중개업계에 지금 몸을 담고 계신데 네. 요즘 그 젊은 그 신입 공인중개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빌딩 중개업계에도 그런 분들이 지금 유입되는 게 확실히 좀 늘어났나요? 굉장히 많죠. 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뭐 디지털화 돼서 정보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컴퓨터를 잘 다루는 게 모든 업무의 시작이기 때문에 네. 뭐 운전면허증처럼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주택이나 빌딩이나 이 중개업에 이 젊은 분들이 진짜 많이 네. 참여해서 네. 굉장히 많이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그 이제 뭐 소개받은 매물 자료 같은 것만 해도 네. 거의 뭐 무슨 책자처럼 네. 디자인도 진짜 좀 멋있게 뭐 똑같은 상품이라도 정말 그건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시장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네. 그만큼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무실이 강남구 논현동에 있다 보니까 네. 강남에 있는 물건도 많이 다루실 것 같은데 예. 요즘 그 강남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중개사 입장에서? 지금 어쨌든 뭐 부동산으로 보면은 뭐 강남 불패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뭐 조금 과장돼서 보면은 뭐 제 생애에는 강남은 어쨌든 불패가 될 걸로 보는데요. 네. 저희 고객들의 그 요구 사항도 보면은 거의 다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 네. 또 투자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도 거의 강남에 있는 쪽으로 거의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네. 뭐 매물도 품귀 현상도 크고요. 네. 거기에 또 어떤 괜찮은 매물이다 싶으면은 네. 경쟁률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만 그 관찰하다 늦는다 싶으면 금방 뭐 다른 사람한테 매매가 되기도 하고 어쨌든 시장 상황은 강남은 지금 빌딩 시장은 굉장히 지금 호황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빌딩 시장이 호황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호황이다 보니까 당연한 논리로 또 중개사들도 많이 유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만약에 들어간다 빌딩 중개 시장에 네. 괜찮을까요? 지금 들어가는 것? 뭐 지금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지금 이제 주택 시장은 그래도 많이 좀 침체됐다고 네, 생각을 거래량이 좀 하거든요. 적고. 네. 그런 반면에 어쨌든 지금 빌딩 시장은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빌딩은 이렇게 통계로 잘 안 잡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중개사들 일반 중개사들 입장에서는 뭐 좀 가려 있다고 보는데 저희는 실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거래도 활발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이면은 계약이 한 서너 건씩은 계속 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의외로 굉장히 시장은 지금 활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또 중개 대상물별로 그 네. 거래량이 많다 적다에 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직원이 200분이 넘는데 일주일에 네. 3-4개면 많은 편인 건가요? 그렇죠. 네, 많은 편인 건가요? 뭐 다른 회사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우리 회사에서 거래 건수는 굉장히 많이 많다고 생각을 네네.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진입하는 분들이 볼 때 네. 이게 빌딩 중개가 다른 일반적인 뭐 원투룸이나 네, 아파트 대비해서 네. 메리트가 있을까요? 이게 빌딩 중개로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뭐 우리들이 흔히 하는 얘기로 네. 뭐 콩이 한 바퀴 굴르나 네. 뭐 수박이 한 바퀴 굴르나 한 바퀴 굴르는 건 똑같은데 네. 뭐 거래 금액이 크니까. 그렇죠. 거래 금액이 그만큼 또 이제 빈번하지는 않습니다. 거래 금액이 큰 만큼. 그래서 뭐 중개 업무를 하는 그 고통이나 어려움은 뭐 비슷하다고 보는데 네. 뭐 월세를 하나 네. 또 뭐 주택 매매, 아파트 매매를 하나, 전세를 하나, 뭐 빌딩 거래를 하나 이렇게 뭐 어쨌든 과정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네. 또 빈번하지 않고 이 빌딩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세밀한 어떤 그 설득력이나 이런 것들이 네. 아니면 공부도 사실은 좀 많이 해야 되고요. 뭐 세금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일반 주택보다는 네.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보다는 사실은 고객 당사자분들이 더 많이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죠? 네. 그런데 빌딩은 일반 고객들이 모르는 것까지 저희가 이제 정보를 제공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공부는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새롭게 지금 부동산업에 진출을 하실 분들이라고 하면은 네. 앞으로는 이제 지금보다는 네. 부동산 업계도 이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이제 지금 처음 발을 디디는 분들한테는 차라리 그냥 상업 업무용 빌딩에 시작을 거기서 하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중개업 시장이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아쉽더라. 네. 10년 동안 해봤더니 아쉽더라.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아쉬운 점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이제 상대방이 뭐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 매도자, 네. 그다음에 살려고 하는 매수자, 네. 그리고 이제 우리처럼 이런 이제 중개사 이렇게 이제 세 파트로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은 아쉬운 점 같은 거는 이제 그 우선 매도자나 매수자나 이 부동산 중개를 하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뭐 옛날부터 꽤 오랫동안 쌓아온 이 불신의 늪이라고 보는데 그건 뭐 중개를 하는 우리들의 책임도 사실은 일정 부분이 있다고 봐요. 네. 예,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랬을 때 하여튼 이 불신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제 나름대로의 그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네. 어쨌든 이건 뭐 저 혼자뿐만이 아니고 네. 우리 모든 공인중개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네. 우선 그 매도자분들께 이제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네. 이 매물을 이제 어쨌든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어느 부동산인가 이제 의뢰를 하고 뭐 또 지인을 통해서 뭐 여러 사람들한테 소개를 할 텐데 네. 너무 많은 사람 그러니까 너무 많은 채널을 네. 이용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뭐 우리들 흔히 그 듣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현장에서. 우리도 한번 이제 그 매도자 한번 이제 소개 받아서 가면은 부동산을 일단 이 귀찮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전에 어디 한번 내놨는데 정말 너무 많은 전화가 와가지고 뭐 살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 계속 전화 와가지고 뭐 얼마에 팔겠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의 이제 제가 좀 아쉬운 거라고 하면은 네. 물론 이제 뭐 본인은 뭐 꽤 규모가 크니까 내 전 재산일 수도 있고요. 뭐 금액이 크든 적든 네네. 뭐 1억이 됐든 뭐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내 전 재산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꽤 뭐 신중해야 된다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신중하는 모드를 너무 지나치게 정말 그냥 100%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고 체크하고 따지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거의 다 때를 놓친다는 거죠. 좋은 물건 찾기 어렵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매수자 고객들 만나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첫 번에 봤을 때 딱 마음에 괜찮다 네. 싶으면 이제 그 매물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더 이제 많이 좀 알아가고 네. 그래서 70% 정도 네. 예를 들어 뭐 금액이나 네. 뭐 위치나 또 뭐 내가 사실은 뭐 소유하고 싶은 어떤 그 목적이나 네. 여기 한 70% 만족을 하면은 결정을 해서 내가 소유를 해야 네. 되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그냥 다 막말로 그 지붕에 있는 벽돌 한 장 뭐 이런 것까지 다 따져가지고 됐다 싶으면은 그때는 늦는다는 얘기죠. 그 부동산을 보는 눈은 사실은 다 비슷비슷해요.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봐서 마음에 드는 거는 다른 사람도 마음에 드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빨리 조금 더 결정을 빨리 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또 이제 중개사 우리처럼 일하는 그 중개사분들한테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은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도 뭐 많이 느낍니다만은 이제 제가 이제 A라는 매물을 이제 소개를 했어요. 네. 하면은 한 일주일이나 있다가 이제 들려오는 소문이 제가 매물을 소개하는 그 부동산 그 중개업자를 통했는지 안 통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돼 버려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부동산에서 이제 이 매도자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100억에 내놨다. 네. 이제 나 이외에 이제 다른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내가 105억을 받아야 될 테니까 나한테 좀 의뢰를 해달라든가 네. 아니면 뭐 나한테 손님이 있으니까 좀 만나게 해달라든가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용어로 이 중개업 용어로 보면은 정말 그 물건 빼돌리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은 그러다 보면은 뭐 어쨌든 사는 사람은 한두 명일 수밖에는 없는데 우리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A라는 중개업자가 또 이 매도자한테 연락하고 이러면서 가격만 올라가는 그런 그 가격만 올리는 네. 그런 역할을 우리 스스로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은 가급적이면은 좀 자제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처럼 네. 부동산의 이제 전속 중개 제도가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런 것을 저는 꽤 오래 전부터 이제 네. 주창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제 전속 중개 제도가 좀 자리가 잡혀야 네. 뭐 매물을 의뢰하는 사람이나 또 아니면 이제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매수자들이나 뭐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의뢰를 해놓으면은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죠. 네. 근데 매수자나 매도자들이 부동산 공부를 막 해요 열심히. 네. 그 공부는 사실 우리들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분들은 그냥 일상생활 자기가 하고 싶은 네. 하고 있는 일을 네. 해야 맞는데 이분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뭐 부동산 공부를 해서 막 근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우리를 믿지 못하는 어떤 그 불신에서 시작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뭐 이런 점들이 개선이 되려면은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제 전속 중개 제도가 좀 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저는 아는 사람들한테 또 이제 매도자나 매수자들한테 제가 이러이러한 뭐 나름대로 내 능력이 이 정도 있습니다. 네. 전속 중개를 의뢰를 해주시죠. 네. 라고 저는 맨 처음에 저는 항상 네. 그런 제안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전속 중개 계약서도 다 이제 조건 같은 거 다 제공을 해드리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렇지 않고 그냥 그냥 나는 뭐 누가 먼저 팔아주면 되지 뭐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우리 중개업 문화에서는 이제 전속 중개가 좀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큰 바람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중개 시장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그러니까 적지 않은데 이런 네. 것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네. 전속 중개 계약이 좀 보편화되면 이런 네. 것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럼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그 이철규 전무님께서 네. 그러니까 본인 홍보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 홍보는 이제 지금 쭉 과정에서 쭉 뭐 계략 말씀을 드렸다고 보고요. 네. 물론 뭐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운영하고 있는 그 빌딩 따라잡기라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제 뭐 저를 많이 홍보하고 소개하고 아까도 그 세일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세일즈는 상품만 파는 게 아니고 나를 파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모든 정보는 좀 투명하게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 유튜브를 보시면은 저는 제 이름과 핸드폰이 항상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았다고 제가 자부를 하고요. 제 홍보보다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그 회사를 잠깐 간략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흔히 뭐 부동산을 팔려고 내놓으시는 분, 의뢰를 하시는 분이나 살려고 하시는 그 의뢰를 하시는 분들 저희 회사에 아니면 저한테 이렇게 의뢰를 해주시면은 효과 면에서는 그 강남에 있는 정말로 그 실력이 있는 강남에 있는 중개법인 250여 곳에 의뢰한 효과를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회사에 250여 명의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단체 그 정보망을 통해서 저한테 의뢰해 주신 이런 매물이 동시에 우리 내부적으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25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전문가들이 확보하고 있는 이게 굉장히 다양한 매물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고객층이 항상 산재해서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아니면 합리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는 사실은 우리 회사 규모로 보면은
부동산의 우리나라 최대의 대학병원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규모나 우리가 대학병원에 갈 때는 아파서 갈 때는 그만큼 이 대학병원에 대한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큰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매물을 의뢰하시고 싶으신 분이나 또 빌딩을 사야 되시는 분들 저한테 의뢰를 해주시면은 저희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을 해서 맞춤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강남 빌딩 전문 중개 업체 MS 부동산 중개법인의 이철규 전무님 모시고 빌딩 시장이랑 뭐 중개업에 대한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되면 네. 뵙고 다양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 다음에도 저희 육지TV 다양한 중개사분들 모시고 좋은 이야기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철규 전무님 오늘 네.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육지TV 화이팅! 감사합니다.